안녕하세요. 쌤쌤의 R2입니다. 오늘은 지각 평형설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여기는 프레트설이랑 에어리설 중요하니까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지구 내부 구조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떻게 지각이 멘틀에 떠 있는지, 또 어떻게 높은 산맥이 어떻게 평형을 이루면서 멘틀 위에 떠 있을지에 대해서 두 과학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게 바로 지각 평형설 중에 일부인데, 일단 먼저 지각 평형설은 밀도가 작은 지각이 큰 멘틀 위에 떠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움직임이 없죠. 멘틀 위에 뜬 대륙이. 그러니까 평형이라는 거지. 플랫설은 뭐지? 플랫하다고 했죠? 플랫설은 모면이 플랫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 솟은 산맥이랑 낮은 그냥 지역이 어떻게 어떤 지점에서의 압력 차이 없이 다 똑같냐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모면이 같은 대신에 이 모든 지점에서 다 압력이 같으려면 이렇게 높이 솟은 지역은 밀도가 낮고, 그리고 낮게 되는 데는 밀도가 높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나 평형이 맞춰진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플랫설은 모면의 깊이가 플랫하다, 같다. 이런 같다. 근데 지각의 밀도는 서로 달라서 그래서 평형을 이룰 수 있다. 됐죠? 나 에어리설. 에어리설은 에어리합니다. 모면의 깊이가 다 다르대. 모면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높이 솟아올라 있는 건 높이 깊이까지 들어가서 평형을 맞춘대요. 그러려면 이 짝대기랑 결국 어느 지점에서의 압력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짝대기는 밀도가 작고, 이렇게 짧은 짝대기는 밀도가 크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나, 어떤 깊이 있는 어느 지점에서나 압력이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에어리설은 모면의 깊이가 다 다르대. 플랫설이랑 반대예요. 모면의 깊이가 다른 대신 높이 솟은 게 깊이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밀도는 다 다르다. 에어리하다. 밀도는 다 같다. 쌤 지금 설명 잘못했죠? 좀 너무 졸려서 그래요. 지각의 밀도는 모두 같지만 모면의 깊이가 다름으로써 어느 지점에서나 압력적인 평형을 맞춘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더 설명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미안해요. 자, 그래서 플랫설은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냐면, 밀도가 작을수록 해발고도가 높죠. 밀도가 작은 걸 더 높이 솟아서 보상을 하는 거야. 그치만 모면의 깊이는 어디서나 같다. 이거 외워요. 플랫한 거. 다음 에어리설은 모면의 깊이는 다 다르지만 다 다른 것을 어떻게 보상하냐? 높이 솟은 거는 밀도가 작아. 그리고 이렇게 얇은 거는 밀도가 커. 밀도가 서로 다르면서 어떤 지역적인 압력 평형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우뚝 솟은 데는 다른 데보다 만약에 밀도가 똑같다면 여기에 미친 압력이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만큼 밀도가 작아져야 여기에 가해진 압력이 다른 데랑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랑 비교할 때 과거의 플랫설이랑 에어리설이 맞느냐? 하나씩 맞고 하나씩 틀리지. 우리 실제로 모으면 깊이가 다 다르죠. 지각의 두께에 따라 모으면이 다르지. 그러면 모으면의 깊이가 다른 것은 누구와 같지? 그치, 에어리설이지. 에어리. 그리고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밀도가 다른 거. 밀도가 실제로 다르죠. 밀도가 다른 거는 아까 그쵸, 프레트설. 프레트설은 모면의 깊이는 같은데 밀도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이 이론들이 있었는데 지금 정리된 지각 평형설은 기본이 압력이에요. 어느 지점에서나 그 보상면이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만약에 보상면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나 가해지는 압력이 똑같아서 압력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면을 보상면이라고 해요. 네. 근데 보상면에 가해진 압력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압력의 수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압력은 다 적었죠? 압력은 P. P는 rho, G, H 또는 Z입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mg. 자, 무게. 이게 힘이죠. 가해지는 힘을 가해지는 면적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수식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걸 다시 써보면 A분의 G는 그대로 왔고 질량을 밀도로 변할 수 있어. 질량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이때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높이죠? 그러니까 밑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에서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m은 rho ag죠. 그래서 이 rho g a라는 거를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a가 약분되면서 rho g g만 남아요. 그래서 압력 수식은 앞으로 유체지구에서 엄청 중요하니까 P는 rho g g 외우세요. P는 rho g z. 이런 압력은 보상면에서 어디나 평형이다. 그렇다면 평형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다 똑같았는데 여기만 심하게 많이 압력이 커졌어. 그러면 이 지게가 쭉 내려와야죠? 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건 압력이 증가하면 쭉 내려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침강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가 깎였어. 그러면 가벼워져서 압력이 작아지죠? 작아지면 압력적 차이가 지금 원래보다 작아졌으니까 둥 떠야 되죠? 그래서 쑥 올라오는 걸 융기라고 해요. 융기. 이렇게 지게가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수직적인 운동을 바로 조륙 운동이라고 합니다. 조륙 운동. 네, 조륙 운동은 압력 변화 때문에 침강 또는 융기하는 수직적인 움직임입니다. 보면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굉장히 고緯도에 있잖아요. 극가깝게. 근데 최근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많이 녹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빙하 때문에 융기를 내요. 점점 녹아 없어졌으니까 빙하가. 자, 퀘스천. 그렇다면 AB 지역에서 조력운동과 모험인의 깊이 변화는 어떠할까요? 자, A를 보면 원래 있던 암석이 깎여 나갔으니까 가벼워졌죠? 어떻게? 융기. 들어 올려서 융기하죠? 융기하니까 모험인의 깊이는 모험인의 깊이는 얕아지죠. 융기하면 모험인을 들고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지금 비구간을 보면 여기에서 침식물들이 비구간이 계속 퇴적되면서 무거워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라앉아야지. 가라앉아야 되니까 침강. 네, B지역은 침강이 무거우니까. 침강을 한다는 거는 모험인의 깊이는 깊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수능 볼 거 아니면 여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지하 깊은 곳에 압력적 평형이 맞춰지는 면을 보상면이라고 합니다.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디나 똑같아요.
즉 로지 H라고 하는 아까 그 압력식 있죠? 어느 지점에서 계산을 해도 보상면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보상면이라면 파란색 지점의 로지 H 압력과 빨간색 지점의 로지 H 압력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수식을 만들어 보면 로지 H1은 로지 H2랑 같아야죠. 근데 지는 상수로서 중력가속도 약분을 해보고 나면 결국 밀도 차이 때문에 그 지게의 높이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까 정리를 해보면 H1분의 H2 일로 보냈어. 그러면 얘는 일로 보내서 로우 2분의 로우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같지? 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에도 말했다시피 빙산의 일각이란 말 있잖아요. 빙하는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뜨거든? 근데 빙하의 밀도가 0.9고 그리고 물의 밀도가 1이에요. 밀도 차이만큼 가라앉게 되거든? 그래서 빙산은 일각 10%만 둥둥 떠 있는 거고 사실 나머지 90%는 가려져 있어요. 물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물 위에 빙하가 쭈꾸미라고 해서 다가가면 결국 다 부서지죠. 그 밑에 빙하가 싹 다 90%까지 밑에 깊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일단 지금 여기가 하나의 보상면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누르는 압력과 그 높이에 해당하는 물이 누르는 압력이 똑같아야 돼. 근데 이 물이 누르는 압력 여기 높이가 빙하가 그만큼 가라앉은 높이인 거예요. 깊이인 거예요.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 빙하의 밀도에다가 높이를 곱한 그 압력과 여기 빙하가 가라앉은 그 물높이, 즉 물의 밀도에다가 그 물높이를 곱한 것이 압력적 평형 때문에 같아야 돼. G를 약분하면 결국 H 빙분의 H 물은 로 물분의 로 빙이죠. 이거 계산하는 거 쉽지? 근데 문제에서 빙하의 밀도가 0.9, 물이 1이라고 했으니까 로 물 1, 빙하는 0.9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빙하 전체 두께에서 빙하가 가라앉은 물의 높이는 0.9라는 얘기예요. 즉 전체 두께에 대해 가라앉은 깊이는 0.9지?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게 200이라면 가라앉은 깊이가 0.9라고 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가라앉은 깊이가 0.9면 물에 대해 떠 있는 길이는 0.1이잖아. 그러니까 이 떠 있는 높이가 전체 두께의 0.1인데 그게 200이래. 그러니까 전체 두께는 2000인 거야. 그래서 2000m의 10%만큼은 둥둥 떠요. 이게 10%가 200이죠. 그 다음에 실제 가라앉은 깊이는 0.9만큼 가라앉는 거니까 298, 1800m 가라앉겠죠. 네, 여긴 잘 모르면 그냥 생략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